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할 때 이제 사실관계보다는 결국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항소심 판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리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예. 이 지금 제출된 그 육성 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만 갖고 결정적으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적어도 이제 그 특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이제 검토를 했을 때에는 뭔가 대법원에서도 이게 뭐 항소심에서 이제 달리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참고 자료로 쓰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심리를 해볼 그런 여지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일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돈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돈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글을 눌렀다던가 이런 거 일절 전부 피했다. 고 최종현 회장의 육성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뒤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나올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중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전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시작은 2017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지만 불발이 됐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 관장 측에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하지만 2년 뒤에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1심 선고가 2022년에 있었는데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예. 지난해 2심 선고가 나왔죠. 위자료 20억에 재산 분할 1조 3,800억 원.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이 판결을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재산 분할 금액이 무려 1조가 넘는 소송입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원래 이혼 소송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좀 특수합니다. 네. 1심과 2심의 결과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선고되지 않았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위자료가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한 투교 재산 여부, 그리고 분할의 기여도, 그러니까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쟁점으로 지금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가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비자금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고 개입이 네. 되어 있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예. 특히 이렇게 재산분할 1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재벌가들의 이혼 소송이 있었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분할 액수가 나오고 경영권과 관련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리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양측에서 계속적으로 근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최 회장 측에서 자료를 냈다는 보도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 제출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최근 기업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이었던 최 전 회장의 기업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테이프 3,530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법정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종현 전 회장은 생전에 각종 회의와 간담회 행사 등을 녹음을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들었던 그 녹취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최 회장의 육성의 녹음을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출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1990년대에 SK그룹에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최종현 전 회장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발언들이 있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정치는 5년이면 끝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민에게 오해를 받는 거다. 사돈의 힘을 빌리는 건 일절 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최 전 회장이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직후에 노 전 대통령에게 30억 원을 준 일로 이게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 대법원에서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를 받고 돌아와서
말을 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검사도 별로 한 게 없다고 하더라. 내가 조심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돈이라서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살까 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조심했다. 예. 특혜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개를 일단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SK였죠. SK가 큰 배경에 이제 노서영 관장 측의 돈이 종잣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반대 자료를 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할 때 이제 사실관계보다는 결국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항소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리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예. 뭐 이 지금 제출된 그 육성 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만 갖고 뭐 결정적으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적어도 이제 그 특유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이제 검토를 했을 때에는 뭔가 대법원에서도 이게 뭐 항소심에서 이제 달리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참고 자료로 쓰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심리를 해볼 그런 여지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 전원 합의체로 해부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특히 특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볼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도 이제 대법원에서 빠르게 끝날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이고,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정말로 세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지금 진행된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 심리가 또 진행되는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방금 대법원의 법리를 본다만, 그러니까 법률심이라고 부르던가요? 네. 근데 새롭게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을 해도 그것도 검토를 합니까? 그러니까 참고 자료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증거 자료로서 들어갔던 것들이 대법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증거 자료는 될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로서 법원에서 이제 뭐 심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소위 말 그대로 이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자료는 되는데, 예. 근데 그 자료의 내용이 만약에 1, 2심에서 제출이 되지 않은 뭔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이제 나머지 이제 제출된 증거하고 판단을 해봤을 때 또 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을 해볼 여지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도 계속해서 이제 양측에서 제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대법원에서도 계속 심리를 이어가서 뭐 이게 정말로 이제 파기환송될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간단히 요약하면 노서영 관장 측에서 제시한 그 김복숙 여사의 메모와 약속어음이 있는 거고, 여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제시한 최종현 회장의 그런 육성 녹음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체증 법칙 증거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오인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가에 대한 법리 오해의 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와 약속어음이 항소심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제출되었는데 충분히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느냐, 경험칙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과 사실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해서 다시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300억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에 또 비자금 수사했을 때 성경 300억은 수사 대상이나 처벌받지 않은 또 과거의 어떤 확정된 수사 기록이 있거든요. 예. 서로 배치되는 증거 중에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었는지, 충분한 심리를 했는지, 체증법칙 위반이 있었는지를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노서영 관장 측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상을 보고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주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이제 부친의 육성 녹음까지 나왔으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뭐 제출한 게 있다면서요? 네, 노 관장 역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예. 이 중엔 최태원 회장이 과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감됐던 2003년에 보낸 옥중 서신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SK그룹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노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이 당시 경영에 관한 의견을 노 관장과 주고받았고 기업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유무형에 기여를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노소영 관장이 기업 가치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좀 얘기하려고 제출한 것 같아요. 이건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여도가 인정이 될까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의 그 의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실행하는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인력이 이제 사실 개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노소영 관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 경영을 결국 이제 본인이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이것이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서 사건에서 이제 재산 증가 아니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뭐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서로 이제 소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성 있게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어야만 조금 예.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기여도가 있다라고 참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서신만 갖고 기여도가 있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상고심이 접수가 됐어요. 손 변호사, 그러면 마지막 최종 대법원의 판단 시점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도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가사소송의 특성상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여도, 그러니까 뭐 35%냐, 22%냐, 30%냐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판단을 확정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이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파기환송해서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을 재산정하라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종 확정까지는 앞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1년 이상 흘렀는데요. 최소 2, 3년도 더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실무 하급심에서는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 머무르는 재판도 많거든요. 아직 이 사건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 20억까지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예.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지대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서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파기환송심을 갔을 때는 또 예. 가사 사건의 특성상 재판 외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반노소영 정서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노소영 관장이 경기대에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 관장의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하는데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가 붙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은 노소영 씨는 독재자 노태우의 딸로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비자금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은닉재산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노 관장의 방문은 취소됐지만 당초엔 방문 당일에 학생들의 시위도 계획이 돼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